안녕하세요. 혹시 수업 공개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? 아, 또 해야 하는구나. 좀 부담스럽다.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시진 않나요? 오늘은요, 이 수업 관찰을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?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동료 선생님들이랑 보통 어떤 이야기 나누세요? 아마 대부분, 와, 수고 많으셨어요. 오늘 수업 좋았어요. 이런 격려의 말이 오가거나 아니면 아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정도의 피드백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어요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우리가 수업에서 진짜 뭘 봐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4가지 관점, 바로 렌즈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실제 참관록 예시들을 뜯어보면서 이 렌즈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?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. 부제는 교실 안 평가를 넘어 이해로 나아가기고요. 사실 전통적인 수업 관찰은 선생님들께 정말 큰 압박감을 주잖아요. 이제는 그 관점을 좀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여기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. 수업을 감상이 아닌 평가의 마음으로 보면 수업을 연 교사는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. 그렇죠. 수업 공개의 목표가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잖아요. 수업을 참관하는 사람도 공개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게 만드는 것,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그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?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 개념, 4가지 렌즈 프레임워크입니다. 의도적으로 관찰의 초점을 딱 맞추는 데 사용하는 4가지의 아주 독특한 렌즈를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바로 연출가, 탐정, 학생, 그리고 거울. 이 4가지 렌즈인데요. 이걸 그냥 교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도구 상자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각각의 렌즈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먼저 첫 번째랑 두 번째 렌즈부터 볼게요. 연출가의 렌즈는요,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교사가 수업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. 반면에 탐정의 렌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. 그냥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왜?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교사가 왜 저런 방법을 선택했을까? 그 가르침 뒤에 숨은 의도가 뭘까?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. 세 번째, 학생의 렌즈는요, 말 그대로 모든 초점을 학생에게로 확 돌리는 거예요. 오늘 교사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이 뭘 배우고 있는가, 아이들한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, 이걸 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4번째, 거울의 렌즈. 이건 관찰하는 나 자신을 향하는 렌즈입니다. 다른 선생님의 좋은 수업을 보면서 저건 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도구? 바로 이 수업 참관록이 사실은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딱 정해버리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참관록 예시입니다. 어떠세요?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 아주 익숙한 그런 전형적인 체크리스트 형식이죠. 이런 참관록을 손에 들고 수업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렌즈를 끼게 될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. 수업 분위기 유지, 자료 효과적 활용, 이런 항목들 전부가 교사의 행동, 교사의 수행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. 다시 말해서 이 양식은 관찰자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출가의 렌즈로만 수업을 보세요 라고 거의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. 이번엔 두 번째 참관록입니다. 이건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평정 척도를 사용했네요. 뭔가 좀 더 객관적이고 양적인 데이터를 추가한 형태처럼 보이죠?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조금 더 상세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80%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교사의 행동, 즉 교사 평가에 쏠려 있습니다. 학생의 배움에 대한 항목은 20%에 불과하고
관찰자 자신의 성장에 대한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죠. 0%입니다.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. 두 참관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겁니다. 왼쪽은 우리가 방금 본 교사의 행동을 체크하는 전통적인 참관록이고요. 오른쪽은 학생과의 관계, 배움의 환경에 대해 묻는 새로운 참관록입니다.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그 새로운 참관록 세 번째 예시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이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,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대신 관계, 역할, 교실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참관록의 질문들은 관찰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의 렌즈와 탐정의 렌즈를 꺼내들도록 만들어요. 서로 배우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? 학생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가? 같은 질문들은요, 체크리스트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교실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게 하거든요. 훨씬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이야기했던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의도적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결국 수업 관찰은 이 두 가지 마음가짐 중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.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관찰은 선생님에게 압박감만 주지만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찰은 서로 배우는 협력과 성장을 이끌어내죠.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어떤 참관록을 손에 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교사가 어떤 의도로 학생들을 몰입시키는지 관찰함으로써 수업 후에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. 맞습니다.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.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배움의 과정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. 바로 의도를 가지는 것. 다음 수업 참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. 나는 오늘 왜 이 수업을 보는 거지? 그 목적에 따라서 평가를 위한 연출가의 렌즈를 쓸지, 이해를 위한 탐정의 렌즈를 쓸지, 아니면 학생의 경험을 보기 위한 학생의 렌즈, 내 성장을 위한 거울의 렌즈를 쓸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선생님의 다음 수업 참관에서 당신은 어떤 렌즈를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성장을 위해 선택하시겠습니까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요. 관찰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동료와 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